퇴직은 예상한 순간에 오지 않았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정년 퇴직자들을 위한 케이크가 나왔고, 다른 날엔 내 자리 책상이 빠져나갔다. 60세. 나는 은행원이었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수치와 숫자를 다루며 늘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일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정작 퇴직하고 나니 그간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명함은 더 이상 쓸모 없었고, 스마트하게 입었던 정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선 지나치게 번듯해 보였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나도 모르게 긴장됐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퇴직 후 첫날, 그날의 생존기는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의 오랜 동료였던 윤석호 차장의 이야기다. 그는 나보다 2년 먼저 퇴직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팀을 잘 이끌던 그였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선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처음엔 아내와 여행 다니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여유로 출발했지만 2달이 지나면서 여행도 지쳤고 체력도 떨어졌다. 연금은 월 100만 원 남짓이었고 자녀 둘은 아직 취업 전이었다. 여행을 멈추고 나니 일상이 허전했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어느 날 그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생각보다 돈이 금방 사라지더라. 하루에 3만 원만 써도 한 달에 90인데 연금으로는 택도 없더라고. 그는 결국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정장을 입고 있던 손이 이제는 장바구니를 옮기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들고 있었다. 체면이 중요한 세대였지만 그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 지점장이었던 박미경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여성 최초로 본부장을 달았고 그 이력 덕분에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로 불렸다. 그러나 퇴직 후 박미경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쉰다고 했다. 나는 커리어가 자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퇴직하니 사회가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은행에서는 일 처리를 빠르게 하고 신뢰를 쌓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그 능력을 살릴 자리가 없었다. 자문이나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도 연금에 의존하게 됐다. 문제는 고정 지출이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의 관리비, 재산세, 자녀 유학 비용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월 120 정도 들어오는 연금으론 감당이 어려웠다. 그녀는 지금은 온라인 재택근무로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업무를 하며 생계를 버틴다. 본부장 시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자존심 내려놓는데 한참 걸렸지만요.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이정훈 씨의 이야기다. 그는 본사 시스템팀에서 일했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분석하던 사람이다. 은퇴를 앞두고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 귀촌을 선택했다.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사는 생각보다 어렵고 지역 사회에 녹아드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게다가 연금은 귀촌 전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적었다. 병원은 멀었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하루 일과 중 큰 행사였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 작년에 허리 한 번 다쳤는데 치료비가 월 50 넘게 나갔습니다. 이정훈 씨는 결국 도시로 돌아왔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그의 새로운 도시는 은퇴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난 퇴직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날이 더 많더라고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우리는 연금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안도하지만 실제로 그것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 하루치 교통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 이 모든 것이 연금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퇴직 후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지출은 생각보다 많다. 과거의 자존심은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생활은 체면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퇴직 첫날, 연금만 가지고 나가보았을 때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었다. 사회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내가 가진 것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통장과 아직 뚜렷하지 않은 내일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은퇴 후 첫날에 느껴지는 그 막막함일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한다. 돈뿐 아니라 시간, 건강, 관계, 일거리, 그리고 나의 역할. 그래야 은퇴 후 하루도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퇴직 후 첫날, 연금만 들고 나가본 경험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60대의 현실을 압축한 상징 같은 장면입니다. 명확한 수입이 끊기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연금만으로 일상을 감당해보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안도감을 얻고 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취약한지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은행원이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상관없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소득이 끊기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건 퇴직 후 바로 맞이하는 그 하루입니다. 연금이란 제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존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노후의 안락함을 책임져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았고 물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있었고 은퇴 후에도 적당한 부업이 가능했던 사회 분위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사는 60대도 많고 부양 의무 개념은 약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고정 지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연금 한 줄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당분간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만 들고 나섰는데 바람이 몰아치고 장화가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금은 분명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수입이 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병원비나 부모 봉양, 혹은 자녀의 미취업 상태까지 겹치면 연금은 사실상 매달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이 늘고 취미 생활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죠. 처음 몇 달은 괜찮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보태기도 하고 마치 오랜 방학을 맞은 사람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여유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지출과 불확실한 미래가 맞물려 걱정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활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을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연금만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간단히 가계부만 적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퇴직 후 한 달 살이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외식은 줄일 수 있는지, 보험은 재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둘째는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파트타임이든 자문이든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수익을 낼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과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수단과 정체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는 주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의 집이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은 가장 큰 고정자산이면서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 숨은 비용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했다면 방이 많은 집에서 굳이 살 이유는 없습니다. 주거를 줄이면 지출이 줄고 동시에 생활도 단순해집니다. 꼭 귀촌이 아니더라도 동네를 바꾸거나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관계입니다. 은퇴하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연결이 끊기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그 빈자리를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인맥 리스트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전에 꾸준히 관계를 정비하고 공동체에 참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입니다. 퇴직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내리막이 아니라 옆길로 돌아가는 선택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바라보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을 이어나간다면 퇴직 후의 시간도 분명 가치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퇴직 후의 삶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준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통해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며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간이자 삶의 진짜 리듬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연금은 그 여정에서 한 줄기 수입이자 방향키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 천천히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